숫자들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스튜디오가 꽉 차는데요. 새로운 예산 감시위원 두 분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두 분이 우리 정 수장님과 우리 이 의원님 못지않은 부산시 감시자이자 예산 추적군이다. 까다로운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먼저 부산 YMCA 오문범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빅벙커 이성숙 의원님이 이제 계시다면은 부산 MBC 장수 라디오 프로그램이죠. 저 자갈차짐의 공식 저격수다. 저격을 예. 그것 때문에 힘듭니다. 일단 오늘 어떤 얘기를 또 해주실지 기대가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한 분의 예산 감시위원이 계십니다. 부산 MBC의 특종 변태. 부산 MBC 임선웅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변태란 말이 좀 놀라네요. 오해하실까봐. 아, 예. 기자상을 6번이나 수상하신. 상을 뭐 거의 뭐. 자, 오늘 그러고 보니까 짝을 맞춰가지고 안정감이 딱 있습니다. 네. 저격수 두 분, 그리고 이쪽에 이제 두 분은 이제 각 분야의 변태인데 네, 함께 또 이렇게 취재를 하고 준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의 주제가 좀 특별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데요.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죠. 오늘의 예산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예산 78억 9,084만 9,859원입니다.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요. 예, 거의 80억 원에 가까운 돈인데 이 의원님, 이 정도 예산이면 네. 부산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규모죠? 네, 부산시에 이제 저소득 가정의 중고등 학생들의 교통비를 지원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동남기 남방 취약계층에게 월동 대책비나 저소득 중고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돈이 한 해 32억입니다. 아, 예. 그렇다면 한 2배 이상, 이 80억 가량인데요. 2배 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이죠. 2년도 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럼요. 예산이요. 예, 부산시 인구가 약 342만 명이라면서요. 네. 1인당 나눠보세요. 인당 나누면 2,300원 정도 됩니다. 딩동댕. 맞췄습니다. 이 의원님. 할 말이 없습니다. 왜? 딩동댕이 어때서? 왜 정수영이 그걸 맞춰갖고 딩동댕이 나오게 하세요? 일단 맞추셨고요. 자, 이게 1인당 계산 좀 해봤는데 사실 2,300원 하면 뭐 적어 볼 수 있습니다만은 342만 명이 다 냈다고 하면 엄청난 액수고요. 자, 그렇다면 부산 시민이 1인당 2,300원씩이나 낸 오늘의 예산에 대한 네 분의 힌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뭐 첫 예. 출연이니까. 네.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아주 크게, 그래도 크게 하세요. 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예산입니다. 사실상 공무원 예산이다. 올드 버전의 뉴타운? 1970년 청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임 기자님 한 게 제일 나아요. 하셔야죠. 자, 과연 어떤 예산일까요?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시민들 중에서도 1등 시민이 있고 혹시 2등 시민이 있는 것인지 3대가 독립운동을 해도 이런 예우가 없습니다. 실제 독립운동가 후손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지원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원과 혜택을 받아도 너무 받는 겁니다. 새마을 운동에 이래 하면서 기득권이나 특혜를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진짜 받는 격려 차원이지 큰 돈이 아니거든요. 일하는 거 비하면 저희는 특혜라고 절대 생각 안 합니다. 극과 극일 수밖에 없겠죠. 반응. 진짜. 특혜라는 비판을 받았던 새마을 장학금이 광주에서 완전 폐지됐습니다.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단체들이 양쪽으로 나뉘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된 게 전국에서 처음이었어요. 새마을운동 7년을 결산하고 80년대에 새로운 의지를 다짐하는 77년도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박 대통령은 새마을 유공자 184명과 증산 유공자 81명에게 훈장과 포장 그리고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우리는 박 대통령 각하의 유신 이념을 앞장서 실천한다. 이 문제가 지금 1, 2년 된 문제가 아니라 유신 말기부터 해가지고 70년대 말부터 해가지고 무려 40여 년 동안 이렇게 지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사실은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이 아직까지도 그 기준으로 편성이 돼 예산은 그만큼 편성되어 있으니 혜택이 좀 더 많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봤습니다. 오늘의 예산 78억 9,084만 원은 부산시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부산시 새마을회와 16개 구군 새마을회에 지원한 보조금입니다. 3년 동안 한 단체만 보조금이 79억 원 돈이 지원이 됐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굉장히 참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부산 YMCA도 부산시에서 보조금을 받잖아요. 네네. 이 정도 규모씩은 다 받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요? 아마 아무 걱정도 안 하고 아마 단체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굉장히 과한 금액이죠. 굉장히 큰 금액이고 뭐 80억에 가까운 돈을 3년 동안 나눠받는다 그러면 어느 단체라도 사실 어떤 걱정도 없이 아마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에도 넘치는 정도의 액수죠. 굉장히 큰 액수죠. 금액이라는 거죠. 일단 여기서 말하는 새마을이 저희가 아는 그 새마을 맞잖아요. 뭐 그 당시에 저희도 이 노래 많이 불렀거든요. 어린이들은 뭐 불렀다고요? 새나라의 어린이 일찍 일어났니 이거 부를 줄 알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 노래를 이렇게 잘 부르는 거 봐서는 나이가 이제 유추가 되고 있습니다. 50살은 안 넘었어요. 새마을 운동이 이제 1970년대부터 박정희 대통령 주도로 농촌 현대화 사업으로 주도가 되었던 네. 게 이제 시초가 되었는데요. 70년대, 80년대에는 사실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새생활 실천 운동이나 30분 뭐 더 일하기 네. 운동 이런 등등의 어떤 이제 개혁적인 어떤 국민 운동을 전개했다면은 90년대부터 들어와서는요 이게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 봉사 활동으로서의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런데 새마을회는 좀 다른 단체들하고 좀 다른 성격이 있다면서요? 어떤 거 보조금을 받는 뭐. 일단 3년 동안 79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장학금만 놓고 봤을 때 10년으로 넓혀보면 장학금만 53억 9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새마을운동 관련해서 이제 지원을 시작한 게 1975년부터인데 네. 이 75년 이후에 이제 지금 기록이 남아 있는 게 10년치 정도라고 해요. 10년 동안만 장학금 예산만 봐도 54억 원에 이르는 걸 보면 규모가 상당하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새마을 운동회는 이제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랑 한국자유통연맹 이렇게 해서 3대 국민 운동 단체이기 때문에 네. YMCA나 이런 다른 단체들보다 훨씬 많은 지원금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떤 법으로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새마을회에 돈을 주고 있다, 맞습니다. 예산을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게 그러면 이 자체가 좀 특별한 거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까지도 지역에 구를 떠나서 돈까지도 다 이 회원들이나 활동을 할 수 있는 회원들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그런 조직 체계를 갖고 있는 데가 사실은 없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조직력을 갖고 있는 전국 단체인 거죠. 네. 근데 사실 그 새마을회 같은 정도의 지원을 받는다면 저는 그 정도 조직을 꾸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순서를 말씀하자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다른 단체들에게도 사실 그런 엄두가 날 수 있는 예산도 아니고요. 어쨌든 법률로 지원을 받고 네. 조직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그걸 역으로 말하면 조직이 그렇게 크니까 예산도 이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예산이 지원 안 되면 그 정도 조직이 유지될까?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렇죠.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먼저 태생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국민운동으로서의 그 첫 발걸음을 내디뎌 준 데가 새마을운동이거든요. 근데 이건 정부 주도로 어쨌든 네, 단체가 네.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유신 정권 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처음부터 저는 가지고 있다고 예, 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패턴을 계속 유지해오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이런 이슈가 되는 거고 이런 논란을 만들 그렇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부분이 구조가 된 거죠. 네. 그런 부분이 현 시점과 부대낌이 있기 때문에 네. 빅벙커에도 오늘 등장한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뭐 하나의 이유로 보조금을 받은 게 아니라 뭐 다양한 게 있다면서요? 네, 뭐 예. 돈을 통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예. 뭐 예를 들면 그 사업비, 뭐 운영비, 행사비, 장학금 이렇게 다양하게 가는데 그래서 79억이라고 하지만 부산시에서 주는 돈이 있고 네. 부군에서 주는 돈이 있고 전부 합쳐서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부산시가 주는 것보다 부군에서 주는 게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요. 자, 저희가 앞으로 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은 참 다양한 이름으로 보조금이 들어갔는데 장학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금액이 적지도 않고요. 네. 자, 새마을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낸 세금으로 100% 구성되는 장학금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50%를 부담하고 그다음에 구군에서 50%를 부담해서 이 새마을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완전 세금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세금으로 특정 단체 회원들의 자녀들한테 그 장학금을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3년 동안만 살펴보면
총 786명이 장학금을 받았고 총액이 한 13억 3,700만 원 정도 되고요. 네. 고등학생 수업료하고 학교 운영 지원비 전액을 지원해요. 그렇게 되면 정말 그 이름을 새마을 장학금이 아니라 부산시 장학금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 사실은 공무원들도 이렇게 안 주거든요. 그런다고 치면 공무원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그런 분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도 그렇지만 사실 일반 단체도 이런 비율은 없어요. 대개 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도 그렇거든요. 회원들 회비를 내도 그 회비로 YMCA 회원들에게 자녀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대개는 또 다른 복지관이나 이런 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거든요. 일반 단체는 보통 그런 개념으로 일단 활동을 하는 것에 반한다면 사실 새마을에는 너무 관례적으로 온 것이 오래된 거 아닌가. 예. 근데 이 장학금이 지금 뭐 말씀을 쭉 해주셨지만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만 받을 수 있고 장학금 조례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찌 들어보면 반대 급부가 있다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로 넘어가다가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이게 75년에 내무부 준칙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네. 역사 굉장히 오래된 거죠. 네. 요까지 저는 좀 납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한 300불 정도니까 지금 100분의 1이잖아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 소득이 100배가 증가한 것만큼이나 시민의 참여도 100배는 증가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맞게 지도가 바뀌었는 생각이고요. 근데 저는 내무 준칙 쭉 이제 읽어봤잖아요. 네, 이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시도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별첨과 같이 시달하니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공표 시행하고 그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그게 것처럼 적재시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죠.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 해, 뭐 문구는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으로서는 이런 문구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 없는 문구인데 그래서 이게 고 75년에 막 정규 조례가 만들어져가지고 부산시도 그때 만들어졌고요. 기본 조건이 새마을 지도자가 되어야 하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녀 수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 어떻습니까? 일단 조례에서는 1인당 1자녀 이렇게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자, 그럼 조금 얘기를 이제 또 들어가 봅니다. 처음부터 사실 궁금했던 게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새마을 지도자라는 게 대체 어떤 것이기에 이렇게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새마을 장학금을 타기 위해서는 이제 새마을 지도자가 돼야 하는데요. 네네. 이 새마을 지도자가 되는 거는 어렵진 않아요. 제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요거 가입을 하겠다면서 이제 그 잠입 취재라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가봤는데 일단 한 달에 1,000원씩 1년에 12,000원을 내면 이 새마을 지도자 자격을 얻을 수 있고요. 이후 2년이 지나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주어지고. 네, 그렇죠. 야, 이게 사실 지금 뭐 얘기를 나누면서 저도 처음 이제 알게 된 거긴 한데요. 근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아마 글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뭐 생각이 한 가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자, 그런 부분에서 올해 초에 광주광역시가 새마을 장학금 제도를 폐지했다고 합니다. 임 기자님. 알고 계시죠? 네. 이제 시민단체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명이 여러 번 중복 수혜를 하는 사례들도 이제 드러났어요. 중복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 입장에서 보면은 뭐 우리의 세금으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준다고 하는 게 굉장히 특혜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그래서 저희가 부산의 중복 수혜 현황, 과연 중복 수혜가 있었을까요? 그 실태 빅벙커가 직접 추적해봤습니다. 보시죠. 광주에서 새마을 장학금 폐지 논의가 시작된 건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2017년 시민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광주시의 경우에는 2014년부터 17년까지 4년간 새마을 장학금을 받은 수혜 대상자는 총 572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중복 수혜자가 78건이었었고 무려 3차례 지급을 받은 경우도 3건이나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해에 165만 원이라고 하면 3번 받으면 거의 500만 원에 가까운 시민 혈세를 특정 단체 회원 한 자녀가 독식해버렸다. 크게 다르지 않게 중복해서 받아와 시민들의 혈세로 특정 단체 회원들의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옳은지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공감을 받게 됐고 우리 사회의 특권과 반칙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장학금을 최종 이제 없애게 그렇게 됐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예, 설마 했습니다만 부산도 중국 수혜가 있었습니다. 3년간 786명이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중에 74명이 중복으로 받았어요. 이제 10명 중 1명꼴이 이제 중복이 되었던 건데 광주광역시가 이것을 폐지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조례를 위반하였다. 그 중복 수혜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명백한 거거든요. 이제 부산시에도 이런 것이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성숙 의원님은 그렇게 안 하셨을 거라고 보지만 어떤 분들은 입 닫고 넘어가는 분들도 꽤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새마을이기 때문에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조례를 개정할 게 아니고요. 부산시도 조례를 폐지해야 돼요. 이런 조례는. 다른 방식으로 새마을에 수고하고 노력하는 부분들을 격려해주고 지원해 주는 맞습니다. 방식은 예, 예. 아직 지금 시대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다른 꼭 이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에 그 크게 방법을 동의를 찾아야 합니다. 되는 것이지. 아, 그렇다면 왜 장학금 중복 수혜가 발생을 했을까요? 저희가 이번에는 직접 새마을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또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네. 만나보시죠. 아니 절대 그런 거 없죠. 절대 그런 거 없죠. 아니 아이가 3명이 있어도 안 돼. 국회에도 한 명, 그런 식으로 제가 마음이 그냥 그래도 신청을 통해서 하고 싶은데 절대 그런 거 없다 해가지고 진짜 아이가 3명이 있거든요. 1명 이상 못 봤어요. 장학금 계산 때문에 장학금은 최소한도 다 모르잖아요 이제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중앙에서 대학생을 주게 되면 그때 혜택 볼 수 있어요. 지금도 가면은 하면은 계속 또 받을 수 있어요? 뭐. 아니야 한 번 봐요. 한 번밖에 없어요. 네. 장학금 목적으로 하면은 어떻게 실망할 수가 있어요. 그 내가 자녀할 때 내가 한 번밖에 혜택 없어요. 이게 장학금 받으러 들어오면 안 되고 사는 마음 장학금 때문에 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회원들이 사실 고생하시잖아요. 저도, 진짜 고생 많이 해. 저도 이게 진장 뭐, 다 담그고. 장학금을 받아가신 그렇지, 분들이 1.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새마을 회원이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좋은 점 뭐 있는지 뭐. 일단 하시면 주로 봉사활동 같은 거 많이 하고요. 활동 많이 하시면 표창 같은 거 아주 좀 더 활동하시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그때 이제 뭐 장학금 같은 거 보통 보시면 이제 장학금 그거 잘 크고 내년 가면 또 받으니까 계속 이렇게 아니요 한 번 평생에 한 번. 평생에 한 번이. 한 번. 저기 봐, 이 사람들도 그러는 거야. 가입하면 뭐가 제일 좋아? 장학금 한 번 받을 수 있는 게 제일 크다. 그러나 평생 한 번밖에 못 받는다라고 알고 있어. 일인 1잔녀를 우리가 해석을 한 자녀에 2분 주면은 중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자녀를 달리해서 주는 거를 중복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번 받은 적도 있긴 했죠. 있어요? 네. 같은 자녀가 2분? 저희들 파악했을 때는 지도자가 2명인데 받은 학생이 1명일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도자가 2명인데 엄마로 한 번 받고 아빠로 한 번 받고 그거는 걸러내기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거는 체크를 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맞습니다. 이 예산을 불용 안 시키겠다 이거는. 그렇지. 그동안에도 아마 불용시키지 말라고 했죠. 보통의 시민들이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그 장학 재단을 통해서 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수의 기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평생에 한 번 받기도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치단체는 그 한정된 예산에서 그 장학금에 쓸 여력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뭐 한 차례도 아니고 2차례, 어떤 경우는 3차례씩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일탈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심의한 그 경험에 의하면 그 다른 단체에 장학금이 나가는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회가 좀 유독 특별한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보조금이라는 게 어떤 혜택이 극소수에게만 돌아가는 그런 사업들은 그 지원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혜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보신 그대로입니다. 예,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새마을회 입장을 들어보니까 새마을 장학회 그 장학금 지급 기준이 확실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신 그대로라서 설명을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좀 이렇게 그죠? 좀 갑갑하죠. 네, 씁쓸하고. 네. 그러네요. 이 새마을 운동을 하시는 우리 이제 부녀회나 지도자회나 이 많은 분들이 구석구석 동네의 모든 일을 사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뭐 1년 내내 빠지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또 어려운 재난이나 이런 게 있으면 동원되기도 하기 때문에 격려나 사기 진작의 차원에서 이런 지급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내용상의 것이 시대가 변하면서 같이 변해줘야 그렇죠. 되는데 그게 예전 거 그대로 오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이렇게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그 이성수 의원님께서는 유권자 분 중에 한 집단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이 말씀하실 수밖에 설명하지 없지만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납세자 한 사람으로서 볼 때는 이게 그 납득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제 뭐 시에서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중복이 없었다는 듯이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회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박탈감이 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회원들 입장에서 자기들 열심히 노력해서 혹시 장학금이라도 한번 받으면 내 아이한테 내가 이렇게 부모님이 열심히 봉사했더니 너 장학금도 주더라. 이런 거라도 뭔가 좀 자부심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자체가 원천적으로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반 회원들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도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 내 민주주의가 거의 없는 게 아닌가. 예. 소통이 거의 없는 게 아닌가.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얘기가 알려진 뒤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안타까운 깜짝 놀라는 그런 저는 느낌들이 뭐 그런 있겠죠.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회원들은 새마을회 내부에서 나름의 어떤 저는 조치나 노력이 없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단지 조례를 위반하지 않았다. 진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정말 일부 자기들 소속돼 있는 회원들에게도 정말 실망감을 주는 거고 예. 시민들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정 선생님 계속 숨 들이마셨다가 얘기 안 하고 들이마셨다가 하고 하세요. 네. 왜 그러냐면 저는 저게 그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알고 그랬으면 부패고
모르고 그랬으면 굉장히 무능이거든요. 시에서까지 그렇게 해석을 해서 면피용으로 사용한다는 게 사실 VCR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그러니까 생각이 들었고. 그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렇지만은 그렇게 온다면 어떻게든 빨리 개정해서라도 일해 딱 붙여야 됩니다. 그거는 중요한 겁니다. 그런 거조차도 신경을 안 쓰실 정도니까 도덕적 해이 수준까지 간 게 아닌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몰랐다면 그 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한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현상이 벌어진 뒤의 조치라도 정의롭고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임선웅 기자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취재도 해왔죠. 1인 1자녀에 대해서 부산시가 1인 1회는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잖아요. 네. 근데 올해 6월에 1인 1회로 한정해라. 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세금을 집행하는 주체들이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있느냐. 이 중복수혜 같은 것도 그동안 몰랐다가 올해 6월에 1인 1회로 한정하라고 공문을 보낸 걸 보면 집행하는 세금에 대해서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 이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 조례에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어려운 사람이 대상이던데 경제적 사정이라 하면 뭐 이렇게 기준 같은 게 있나요? 혹시 뭐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기준은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저희가 시에서 이게 명단이 확정되어서 공문으로 내려오면 제가 그 공문에 해당되는 자녀들한테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이 대상이던데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딱히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형편이 어렵지 않아도 이거는 받을 수는 있는 거네요, 그렇죠? 한 50% 이하 뭐 이 정도는 아마 저희가 준수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일단 선정 자체는 일단 새마을에서 이렇게 해서 저희하고 이제 협의해서 뭐 이렇게 하는 절차는 그런데 선정할 때 아마 그 정도는 아마 감안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소득세 50% 이하 정도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지급을 할 만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는 자료 같은 게 있었나요? 그 정도의 기준은 저희들이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객관적으로 사무국에서 구군에서 회장단이나 사무국에서 국장들이 이제 판단하는 거. 객관적인 자료보다는 판단. 그렇게 이제 객관적인 자료가 예를 들어 가지고 기준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주라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분란이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가 떨어질 그런 요소도 있고요. 나는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지만은 장학금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장학 증서를 받는 데 사실 방점이 많거든요. 구청장이 새마을 구 지회장과 일단 공동으로 추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던데. 구 지회에서 일반인들로부터 대상자를 추천을 받아서 장학생 심사회의를 개최를 하고요. 심사위원회 6위는 누구예요? 지회장님, 문고, 새마을 분여회, 지도자, 그다음에 4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무국장님,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구청에서 한 분 들어가시네요. 부산시장이 뭐 새마을 부산 지회장과 협의해서 이제 장학금 대상자를 확정하던데. 우리 부서하고 새마을에 하고 같이 그 서류에 이제 사인을 하죠, 같이. 여러 가지 서식을 장학금 신청할 때 이제 내도록 돼 있는데 시에는 이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시에도 없습니다. 그 지혜에 보관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안 건드릴 때까지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 건드릴 때까지. 새마을 장학금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혹시 담당 새마을 장학금은 동사무소에서 따로 할 건데요. 저희 동청으로 오는 장학금이 아니고요. 조례를 보니까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는 부산시 교육감의 의견에 참작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동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따로 저희한테 그게 공문이 온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교육청이 관여 안 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복 수혜부터 이제 시작된 얘기인데 예. 이게 세금을 집행하는 주체들이 이 세금을 전혀 관리 감독하지 않고 있다. 네네. 이런 사실이 계속 확인됐고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우리 돈을 집행하면서 그 예산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게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이 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이 구청장은 물론이고 부산시장도 이 장학생 추천 과정에서 새마을 운동회와 이제 공동으로 추천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부산시 교육감도 이 의견을 내도록 돼 있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낸 예산인 만큼 이 구청 그리고 시청 이런 데서 꼼꼼하게 살펴봐라 이런 내용인데 이게 지금 전혀 되지 않고 있고 그냥 요식행위로 전락을 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새마을 장학금 조례에서 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수혜 대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경제적인 사정인데 네. 이 경제적인 사정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사실상 새마을회에서 지금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40년 이상이나 부산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장학금인데 지금 뭐 보시다시피 부산시와 각 구군이 제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건데 묵지마 예산이네 이게. 그것은 완전 그렇다면 공무원돈이죠, 뭐 완전. 네, 그렇다면 공무원들의 약간 태만 쪽으로 방점을 찍혀야 될까요? 아니면 새마을의 어떤 위상 쪽으로 방점 찍혀야 될까요? 그걸 한번 찍어주실래요? 저는 두 가지 같이 간다고 봅니다. 하나만 해주세요. 약간 이 하나. 태만과 무능이 네.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제가 볼 때는 태만 쪽이 더 가깝지 않을까. 고교, 무상교육까지 실시하게 되면서 이 조례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또 공부해야 되는 게 지방선거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행안부가 손을 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이런 어떤 움직임이 없으면 그래서 저는 이성적 의원님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보고 왔습니다. 답변하시죠.